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동원이라고 합니다. 송도 센시티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좀 한 말씀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집합건물과 관련해서는 업무적으로도 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문도 하고 있고요. 또 상담도 하고 있고 공무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저는 초기 분양자입니다. 217동 218동에 각각 한 세대씩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매매하려고 그냥 내놓았던 상태죠. 신경 안 쓰고. 그러다가 매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왔고, 지금 여기는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 대공원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 집입니다. 26년째 살고 있고요. 건축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참 전망이 좋고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달에 217동에 전세가 만료되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다가 보니 여기 우리 센시티 관리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에부터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사람이나 부동산이나 특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생명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치도 올라가지만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금방입니다.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2, 3년 내로 폐허가 됩니다. 사람이 살면은 10년, 20년 가도 그 상태를 유지를 하죠. 그만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 송도 센시티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9년도에 여기 관리단 초기 구성을 할 때 그 송 회장인가요? 그 관리인으로 선임될 때 조금 자문을 한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사를 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이런 또 업무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그냥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관리인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 송도라는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집합건물 재건축 현장이 한 2군데 있는데요. 그 자문하는 방식을 저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네들에게 매일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이끌고자 하는 방향을 유튜브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구독자를 많이 늘려갖고 조회수를 늘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온라인 상담을 하기 위한 유튜브를 개설해서 그네들이 궁금하면 제 영상 밑에 댓글을 달면 또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 센시티 오피스텔 관리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실태를 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시티 오피스텔은 우리 집합건물에 해당하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그냥 집건법이라고 합니다. 집건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이 집합건물법은 개별적으로 구분 등기가 된 2개 이상의 건물이 있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은 이 관리단은 당연 설립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생기면 준공하면 관리단은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 분양이 되고 하면 그 분양을 받은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고 관리인을 뽑고 해서 관리 규약도 만들고 해서 자치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100세대, 200세대가 넘어가면 자치 관리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리단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 위탁 관리 회사가 이 관리단 또 건물 관리를 만만하게 보고 그냥 엉망으로 관리소장이 월급만 받는 이런 소극적인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이 좀 골 때려가지고 한번 관리단이 구성되고 나면 그 관리단 총회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총회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관리단은 집합건물관리단은 건물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회를 해서 관리인을 뽑고 그 다음에 각 동별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위원도 2명 내지 3명, 많으면 4명, 5명까지 관리위원도 뽑고, 그리고 관리규약을 만듭니다. 관리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에 말하자면 나라로 따지면 헌법입니다. 웬만한 거는 관리규약에 다 집어넣으면 그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집합건물법보다 상위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관리인을 뽑는 것도 총회 아니고 우리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뽑겠다라고 집어넣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조항은 강제 조항입니다. 그냥 관리규약에 우리는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2019년도에 송모 씨를 우리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단체 등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단체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소송도 하고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법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총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해서 관리인의 임기를 연장한다든지 새로운 관리인을 뽑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 관리비의 운영 실태를 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인가요? 집합건물법이 개정이 돼서 모든 이런 행위를 전자적 방법, 즉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하고 또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꼭 총회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센시티의 현황은 관리단 구성 후에 2019년도에 창립 총회를 했다고 치면 지금 이제 2026년까지 총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시티 카페,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카페를 보면 그 카페에 등록증이 올라와 있어요. 그 이후에 총회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집합건물법에는 이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관리인이 없는 경우, 이렇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총회를 관리인이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송도 센시티 오피스텔은 현재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관리인이 되고 또 새로운 관리 규약을 만들고 또 위탁 관리 회사를 컨트롤하고 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의 선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선출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여기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현재 동대표님인가요? 이미 그 임시총회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총원, 구분 소유자 총원의 5분의 1이 5분의 1, 20%입니다. 20%의 동의를 받아서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238세대, 그렇다면 48세대인가요? 48세대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모이든지 강당에서 모이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통과시키고 절차를 해가지고 새로운 관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 관리인이 된다면 실제로 1기 관리단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포스코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임에서 하자소송권 어떻게 되는지, 이 하자소송을 위해서 그 구청에다가 돈을 보증금을 매달 걸어 놓잖아요. 이것만 누가 받아먹고 가버렸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려면 법적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법이 강화되고 관리사무소 같은 데서도 콧방귀만 끼지 쳐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관리인이 되어야 그저 해임시킬 권한도 있고 위탁관리 해지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겁을 벌벌 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의 20%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50% 이상의 참석 위임장을 받아야죠. 그래야 참석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총회를 열고 총회에서 안건을 통과하면 비로소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리단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가 결여되면 전부 다 위법으로 돼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미 위탁관리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딴지를 많이 겁니다. 법적 절차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무효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총회 없이도 전체 우리 238세대의 80%. 근데 이거 뭐 급하지 않으니까 저 1년 동안 받을 생각입니다. 80%의 동의,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 이런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라고 안건을 만들어서 안건을 부의하고 온라인으로 주면, 온라인으로 요즘은 전자 위임장 이걸 대행해 주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80%의 동의를 받는다면은 총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지금 80%의 동의까지 받아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80%의 동의를 받아서 이거 빠르게 뭐 급하게 받아야 될 이유는 없죠. 뭐 몇 개월 동안 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80%가 달성이 되면 총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관리 규약을 만들고 관리인을 선임하고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단 구성의 효과,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건물은 관리단이 있는 것과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건물이 관리단이 존재해야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위탁관리회사의 잘못된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송도 센시티 오피스텔 관리단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